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이렇게 높죠? 약도 꼬박꼬박 먹고 밥도 줄였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어지러운 걸까요? 혹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당뇨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된 걸까요? 이런 질문들 저는 매일 듣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해온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제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병, 당뇨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 묻는 절박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 3명 중 1명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몸이 좀 약해진 거겠지 라며 믿고 지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합병증으로 병원에 실려오게 되죠. 저는 박영호입니다. 올해 70이 새해 40년 넘게 노인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영양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이론을 설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병을 악화시키는 5가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왔습니다. 약도 잘 챙겨 먹고 식단도 건강하게 조절하고 있는데 왜 혈당이 오르고 몸이 지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아주 작고 익숙한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었던 분들이 어느 날 다리를 잃을 뻔하고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놓칠 뻔하고 심지어 살아야 할 이유마저 놓칠 뻔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부터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뇨는 도대체 우리 몸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조절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그렇다면 당뇨병은 실제로 우리 몸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혈액 속에 당이 많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혈당은 결코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마치 불을 피우기 위한 장작, 집을 밝히는 전기와도 같습니다. 당이 없다면 우리는 걸을 수도, 생각할 수도, 심지어 천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피 속에 당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 세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쇠 역할을 하는 인슐린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혈관은 도로이고 포도당은 연료를 실은 트럭이며 인슐린은 물류창고에 문을 여는 열쇠를 쥔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이 제 역할을 잘하면 트럭은 멈춰서고 문을 열고 짐을 내리고 모든 것이 원활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열쇠가 녹슬었거나 문이 굳게 잠겼거나 경비원이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트럭은 도로 위에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차량이 정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다 아시죠? 그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머물러 버리는 병.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몸은 에너지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혈당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손발은 떨리고 힘이 없는데 병원에서는 혈당이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왜 녹슬게 될까요? 세포의 문은 왜 굳게 닫히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일상 속의 습관들입니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운동,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인슐린의 문을 여는 능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초반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조금 피곤하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약간 갈증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몸 안에는 과잉된 당이 쌓이기 시작하고 췌장은 평소보다 2에서 3배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세포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리고 그 순간부터 당뇨병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슐린의 작용은 약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그 습관들 하나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각각의 습관에는 이야기가 있고 후회가 있고 누군가의 소중한 건강 혹은 생명으로 얻은 값진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정을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쉽게 무시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놓치고 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기름 없는 기계처럼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천 외곽에 사는 김장수 씨, 올해 68세이신 분입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작은 구멍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소원은 단 하나였죠.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것, 젊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두 분은 퇴직 후에도 10여 년 넘게 손을 꼭 잡고 호숫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수 씨의 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불에 댄 듯한 통증과 마른 갈라짐, 발 뒤꿈치의 작은 균열은 약을 발라도 좀처럼 아물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검게 변하고 갈라졌으며 손톱은 부서지기 쉬웠고 입술은 종이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슬픈 눈빛으로 걱정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공복 혈당 수치는 186, 의사라면 누구나 경계할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했던 건 그에게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2컵 정도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단 2컵의 물. 하지만 우리 몸이 하루에 최소 1.5리터는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포도당이 더 농축됩니다. 이때 포도당을 걸러내야 할 신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당은 올라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작은 상처조차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무서운 결과는 바로 말초신경 손상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따끔거리는 그 느낌, 바로 장수 씨가 겪었던 증상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5부터 6컵도 안 마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조용히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눈이 푹 꺼지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후에야 물 생각을 하신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목이 마르다는 건 곧 몸이 이미 탈수 상태라는 뜻입니다. 저는 장수 씨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되 식사 후에 한 잔씩, 그리고 밤에는 소금 한 꼬집이나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게 한 겁니다. 3달 후 그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두 손이었지만 이번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다시 공원에 나가요. 이번엔 아내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바꾸지 않았다면 가장 소중한 걸 잃었을 거예요. 친애하는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물을 마시기 시작하세요. 아침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모금. 그 작고 단순한 습관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분이 나도 물 마시는데 왜 피곤하지? 왜 혈당이 높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걱정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몸을 조용히 해치는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는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혈당은 단 음식 때문에 올라간다, 짠 음식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 분들이 단 음식만 피하면 당뇨병은 걱정 없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저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환자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광주에 홀로 사시는 73세 한미숙 어르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조용히 살아가며 매 끼니를
흰 쌀밥과 김치 몇 조각, 마른 생선으로 때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은 저에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저 아주 검소하게 먹어요. 과자도 안 먹고 탄산도 안 마셔요. 근데 왜 당뇨가 온 걸까요? 그러곤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소하게 먹는 건요? 손자 영어 학원비 보내주려고요. 그 손자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외손자, 집안의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어르신은 매달 쪼개고 아껴서 연금을 모으고 휴대폰도 해지해가며 조금이라도 더 보내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혈압은 급상승했고 몸은 떨리고 검사 결과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그때 혈당은 무려 198이었습니다.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한 어르신이 매일 섭취하는 나트륨 양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은 단 음식처럼 직접 혈당을 급상승시키진 않지만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바로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소금은 체내 수분을 붙잡고 혈압을 올리며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아시죠? 신장은 혈액 속 당을 걸러주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당은 혈액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인슐린의 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식사 때 반찬 몇 가지 드세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한 5에서 6가지쯤요. 제가 미리 해놓고 편하게 먹으려고요. 이건 지금도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식습관입니다. 김치, 젓갈, 장조림, 된장찌개, 멸치볶음 하나하나는 괜찮아 보여도 합쳐지면 매일 우리 몸속에서 소금 폭탄이 터지는 셈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국을 연하게 끓이고 김치는 싱겁게 담그며 짠 반찬 대신 삶은 채소를 활용하라고 권했습니다. 6개월 후 혈당은 118까지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울컥하게 했던 건 어르신이 보내주신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손자가 영어책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떨리는 송글씨로 쓰인 문장 하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 덕분에 손자가 학교 가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매 끼니마다 짠 반찬을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김치, 생선조림, 진한 찌개.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습관 때문에 먹는 걸까? 아니면 건강을 위해 먹는 걸까? 만약 지금 짠맛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시라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 소금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물을 마셨고 짜게 먹는 습관도 고쳤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머릿속이 뿌연 느낌이 든다면 그 원인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넘겨짚는 것, 바로 수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아직도 마음 아프게 기억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을 줄이다 결국 건강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 심장은 두근거리고 머리는 멈추지 않고 생각을 계속하는 밤. 60세가 넘으면 잠이 적은 것도 익숙해진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지 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하지만 진실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적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도 유병호 씨를 기억합니다. 올해 66세 부산의 한 대형 건설회사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지냈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큰 걱정은 2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안쓰러워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은 깊었지만 마음속에 묻어두었죠. 매일 밤 2시부터 3시까지 뒤척이며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TV 소리를 작게 틀고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프로그램들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치 충전이 안 되는 휴대폰 같아요. 자도 자도 피곤하고 아침마다 의지로 억지로 일어납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당은 174로 기준치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더 걱정하게 한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의 2배에 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인슐린을 방해하는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마치 항상 경계태세에 들어간 것처럼 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쉬지도 회복하지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을 줄이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 호르몬을 늘립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달콤한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는 더 악화됩니다. 저는 유 씨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알려드렸습니다. TV를 조금 더 일찍 끄고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방 안에는 은은한 노란 조명을 켜두고 특히 걱정되는 생각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지 말고 종이에 써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6초 내쉬는 호흡법도 함께 연습했습니다. 6주가 지나 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까지 단 한 번도 안 깨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머리가 안 아팠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 한마디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오랜만에 아내에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예전엔 너무 피곤해서 짜증부터 났거든요. 친애하는 여러분,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있진 않으신가요? 단 몇 시간 자도 괜찮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잠을 희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가? 오늘부터 나는 오늘 일찍 자겠습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작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누군가의 긴 불면의 밤에 작은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물도 충분히 마시고 짠 음식을 줄이고 잠도 잘 자는데 그래도 혈당이 오르고 있다면요? 그 원인은 어쩌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속의 슬픔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4년간 감정을 꾹 참고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그 사연 말입니다. 40년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처는 피에도, 간에도, 심장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슬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들이 매일 조금씩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한 분 계십니다. 경기 외곽에 사시는 70일 새 이선자 어르신입니다. 그분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무려 4년 동안 혼자서 간병을 해오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러 올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단 한 번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한밤중에 자식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깨어서 남편의 몸을 닦고 화장실을 도와드릴 때조차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죠. 정말 강한 분이시다. 하지만 병원에 오신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마지막으로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어르신은 빠르게 체중이 줄고 피부가 거칠고 칙칙해졌으며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항상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카페인도 자극적인 약도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의 거의 3배, 혈당은 210이었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며 약도 제 시간에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오랜 세월 억눌러온 감정, 나눌 수 없었던 외로움, 그리고 혼자 견디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몸을 끊임없는 비상 상태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되고 이 호르몬은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을 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작은 모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매주 한번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낭독하는 소박한 모임이었죠. 처음엔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던 어르신은 3주차가 되던 날, 한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쓰는 법을 처음 배운 이야기를 하자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건 몇 년 만에 처음 지은 미소였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의 혈당은 138로 떨어졌고 피부색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진료날 어르신은 제게 무설탕 사탕이 담긴 상자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웃음을 되찾고 나서 울었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단지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마음속에 너무 많은 것을 꾹꾹 눌러 담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나이 들어 슬퍼봤자 뭐가 바뀌겠어? 하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말하지 못한 슬픔이 몸을 먼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적어보세요. 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고 싶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저는 평안을 선택합니다.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선자 어르신의 이야기에 내 모습이 겹쳐졌다면 또는 누군가 홀로 아픔을 감당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손길이 누군가의 침묵 속 방에 빛을 비추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도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도 조절하고 짜게 먹지도 않고 물도 잘 마시는데도 아침마다 식사를 거르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아침 작은 충격을 견디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40년 동안 아침을 걸으며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던 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은 아름다웠지만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많은 한국의 어르신들이 괜찮은 습관, 심지어 건강에 좋다, 고까지 생각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을 거르는 것은 마치 기름도 넣지 않고 장거리 운전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몇 킬로미터쯤 달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중간에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셨던 70세의 최정길 어르신. 마른 체형의 말수가 적고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굳어진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왜 아침을 거르시냐고 물었을 때 그는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젠 익숙해졌어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아끼면 그 돈으로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서요. 아시겠지만 그는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선물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으셨습니다. 문제는 그가 점심 무렵이면 자주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을 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더위에 더 약한가 봐요? 라고 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혈당이 매우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점심에는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가 저녁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설명드렸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간에서 포도당을 스스로 분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점심 무렵 혈당이 가짜로 치솟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오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루 중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상태는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아침 식단을 권했습니다. 귀리죽 한 그릇,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우유 한 잔,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단지 꾸준한 실천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어르신은 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수놓은 손수건 하나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67번째 생일. 처음으로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시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보니 다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식사는 바쁜 젊은이들만을 위한 습관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작입니다. 아침을 거르다 보면 혈당은 들쑥날쑥해지고 몸은 그에 맞춰 휘청이게 됩니다. 만약 오늘 아침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면 지금 피곤한 몸을 탓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충분히 정성껏 돌봐주고 있는가? 혹시 요즘 아침 식사를 다시 시작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올바른 하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최어르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변화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도록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당뇨를 악화시키는 습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들을 다시 정리하고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안다면 변화는 결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당뇨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사실은 당뇨를 악화시키는 습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것,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것, 수면 부족, 감정 억눌림, 그리고 아침을 거르는 습관까지 아무도 이런 것들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수십 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평범한 행동들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천천히 지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는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건강은 아주 작고 평범한 선택이 매일 반복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간단한 아침 한 끼, 간을 덜 한 국 한 그릇, 조금 더 일찍 드는 잠자리, 참는 대신 말 한마디 건네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작은 것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언젠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머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만 나아도 괜찮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박 선생님, 저는 이미 수십 년을 잘못 살아왔는데 지금에서야 바꾼다고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60세, 70세, 심지어 80세가 넘은 환자분들과도 함께 해왔고 그분들은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약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다시 웃고 다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박영호입니다. 당뇨병을 완화시키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좋은 습관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들과 함께하며 눈물로 확인해온 진짜 변화의 결과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절대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기거나 당뇨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친구에게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시작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